지난번 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상향을 공언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2050년도 석탄 발전 전면 폐기를 공언하셨는데 그 산자부 장관님 계십니까? 예, 산업부 차관입니다. 차관님, 그 2050년도에 석탄을 저희가 전면 폐기할 수 있습니까? 그 전력 공급 받는데. 지금 그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면 폐기하는 방안과 네. 또 일부 또 필수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석탄 발전 전면 폐기는 지금 법적으로 네. 여러 가지 또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작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실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시기에 2050년도 석탄 발전 폐기는 힘든 걸로 좀 보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비율하고 여러 가지 전력 수급의 안정성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담아서 이번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 정부는 탈원전과 탄소 감축을 외쳤는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근데 석탄은 조금 줄고요. 원자력은 비슷하고 그 LNG가 늘고 신재생이 조금 늘었는데 사실 그 산업부 차관님 LNG가 그 탄소 배출량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예, LNG도 탄소 배출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원자력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한 5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석탄의 탄소 배출에 비하면 한 3분의 2보다 못하기 때문에 정말 좀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또 NDC 2030년 계획안에 따르면은 앞으로 9년간 신재생 에너지를 매년 2.6%씩 올려야 되는데 지난 17년서부터 올해 4년간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1%씩밖에 안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9년 안에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하시라고 봅니까? 네, 지금 이제 주민의 수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네.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를 잡은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실현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국제사회 일방적으로 공언해 놓고 그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발전 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십시오. 그 원자력은 킬로와트당 10g, 태양광 54g, LNG 549, 석유 782, 석탄 992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LNG를 늘린다고 해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탄소 중립은 여전히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7년도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를 특히 그 태양열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면적의 최소 7배에서 최대 14배까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국토에 말하자면은 태양광 패널이 깔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그 올해까지 10대 중점과제 31개 세부 전략을 수립하기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했는데 그 예결위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31개 중에 7개만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 작년도에 12월 달에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요. 이 전략에 따라서 세부 부문별 전략을 만드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네. 이 저희가 NDC 조정도 있고 또 2050 넷제로에 관한 시나리오도 나와서 이거하고 연동해서 검토하냐고 일부러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도 하반기로 약간 이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는 이게 약간 늦어지긴 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일부러 이와 같은 2050 시나리오 그리고 NDC 상향 조정의 수준하고 맞추려고 일부 조정한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방향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리고 실무적인 뒷받침도 안 되고 그게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친다고 그러면은 정부가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거의 청취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갖고 전력 공급을 하면은 발전 단가가 저렇게 돼서요. 2050년도에 어떻게 전기값이 오르는지 보시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에너지 연별 이렇게 해갖고 전기를 만들려면 54조 원이 될 건데 2050년도에 넷제로 시나리오에 의해서 전기를 그대로 만든다고 추산을 해보니까 170조가 듭니다. 지금 3배가 넘는 그 생산 원가가 되는데 도대체 저 전기값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선언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국제사회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선언에 참석해버리고 그러면은 불가역적이라서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놓아야 돼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진지한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그 원전 감축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넷제로에 대해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정권이 바뀌고 어떻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진지한 검토와 그런 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